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63조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9%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12.5조, 12조 5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3.4%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증권회사들이 예측했던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보다도 약 한 1조 가까이 더 높은 그런 숫자인데요. 문제는 주가입니다. 괜찮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해서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하는 날 주가는 하락한다라고 하는 징크스를 아직까지는 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센터님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매출액은 사실 시장에서 한 60조에서 61조 정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마트폰이 되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메모리 출하량이 생각보다 좋았고 여기에 ASP 상승도 같이 이제 견인하면서 매출액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63조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회성 이익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11조 중반을 예측한 그런 컨센서스가 최근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일회성 이익이 추가되면 12조도 넘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익보다는 매출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역시 삼성전자의 저력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메모리 출하가 늘어나서 매출액이 좀 늘어났고 그 매출액의 증가 쪽에 보다 더 포인트를 두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실적하게 대비해 봤을 때 주가는 지금 어떻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그 2분기, 3분기 다 실적 전망치가 아마 오늘 이후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북밸류 자체가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시장 예상보다는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주가는 빠졌고 밸류에이션 지표들과 관련된 수치들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좀 완화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주가가 계속 삼성전자가 최근 몇 년간은 6개월 전을 미리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나오는 실적보다는 6개월 뒤의 실적의 방향성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2022년 1분기가 이제 사실은 서버 투자가 다시 줄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소프트 랜딩 할지 아니면 하드 랜딩 할지를 점검하려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고실적에도 불구하고 V자 반등하기보다는 6개월 뒤에 산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 타진하는 그런 좀 박스권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6개월 후에 상황을 반영을 했을 때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좀 박스권 내에 머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6개월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센터장님이 리포트를 발표를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화제가 된 예. 가장 큰 이유는 목표 예. 주가를 이례적으로 1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예. 제가 센터장님과 이렇게 센터장님께 들었을 때에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그 목표 주가를 좀 조정을 한 거하고 단기적으로 조금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가장 큰 거는 저희는 이제 서버 업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1차 사이클을 경험하면서 예. 한 번 이제 방향을 틀면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은 되게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인 투자 사이클이 전개될 거라고 저희도 조금 봤죠. 왜냐하면 1차 사이클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막상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이제 이런 투자를 한 번 정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산업의 성격을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이클이 짧다. 그 말은 좋았다 나쁘다가 자꾸 반복된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추정에 있어서 좀 변동성이 커진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는 좀 반영을 한 거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하는 회사는 아니고 다른 사업부의 이익 기여도가 올라가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주가 재평가 요인이 되겠지만 아직은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좀 이익의 변동성이 과거보다 커진 거를 저희는 어느 정도는 밸류에이션에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우리 낸드에 있어서도 지금은 스마트폰이 제일 중요한 수요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서버 쪽이 훨씬 더 중요한 수요 비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D램에 있어서는 서버가 이제 거의 가격을 결정하는 스윙 팩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의 그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클라우드 회사들은 예상보다 재고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배경은 뭐 우리 삼성전자 호실적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2분기에 아마 출하량 증가가 시장 예상을 좀 많이 상회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스마트폰 수요가 역신장했는데 D램 회사들의 출하량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는 거는 서버 회사들이 그걸 많이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서버 투자를 했냐를 저희가 점검해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2022년을 놓고 보면 하반기 전망은 저는 되게 좋게 보는데,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신규 CPU, 즉 DDR5와 워킹이 되는 신규 CPU가 많이 이제 확산이 될 건데,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는 뭐 DDR5도 많이 탑재를 서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투자의 부담이 좀 늡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내년 하반기 투자를 위해서 아마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숨고르기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가한 재고와 그다음에 투자에 좀 어떻게 보면 위축이 내년 상반기에 있을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개월 후 정도에 아직까지 상황이 좀 불분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서버 디램 가격이 그 하반기 넘어서 그리고 하반기에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저희는 일단 지금 가격이 오르는 폭을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가격 탄력은 2분기가 정점인 것 같고요. 3분기에도 오르긴 하지만 5에서 한 7% 수준, 그리고 4분기는 가격이 안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디램 가격은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폭이 줄어들면 반드시 그 다음 분기에는 가격이 하락하거든요. 지금의 가격 패턴을 본다면 내년 1분기 가격 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일 모두에 말씀하실 때에 메모리 출하가 상당히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2분기 전체적으로 보면 디램의 가격도 상승하고 했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 보면 디램의 가격 상승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2분기 주가만 보면 서로 따로따로 놀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디램 가격하고 주가의 관계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약해진 건가요? 과거는 사실은 이제 한 분기 정도 선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제품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가시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복마전처럼 B2B와 관련된 수요 비중이 워낙 스윙 팩터가 되다 보니까 한 6개월 뒤에 그들의 캐펙스까지 이제 미리 반영해서 좀 주가가 최소한 반영하는 그 선행하는 시점이 한 6개월 정도 좀 더 앞당겨진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더 예측 가능성이 좀 더 어려워졌죠. 과거보다 예측 가능성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마이크론이 실적이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이유일까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2분기, 3분기 실적 잘 나오는 거는 이미 반영했다고 보고 있고, 또 마이크론이 또 디램에 EUV를 적용하겠다고 또 하면서, 또 이거는 또 설비 투자 증가이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한다는 그런 또 투자 심리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내내 8만 원을 저점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냥 옆으로 쭉 밀려버리는 형태였었거든요. 하반기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예상보다 좋기 때문에 그 하반 경직성은 상당히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내년 1분기, 왜냐하면 이게 전체 어떻게 보면 이익을 결정하는 게 어느 시점부터 서버가 됐기 때문에 그들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의미 있게 V자 반등하기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익이 좋게 나온 것이 하방을 탄탄하게 하는 역할 정도는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서버에 대해서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냥 박스권 내에서 좀 머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또 하나 반도체 회사입니다. SK 하이닉스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걸로 일단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잘 나오는데 하이닉스가 안 나오면 예,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뭐 잘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 예, 2조 후반 정도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음,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마이크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처럼 다른 사업부가 있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이 좀 더 삼성보다는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든 실적 잘 나오는 게 오히려 좀 더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이 좀 더 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나와도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좀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2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3분기 방향성이 좋으면 아마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12만 원대가 이제 올해 예상 EPS 기준으로 이제 PE 기준으로 1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많이 높아지는 계기는 될 것 같지만 그래도 V자 반등을 이끌 트리거는 안 될 것 같고요. 똑같이 내년 1분기 서브 업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나서 아마 방향성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기업입니다. 오늘 같이 제일 처음에 이제 2분기 실적의 스타트를 끊는 또 하나의 회사인데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실적이 어떨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저희도 1조 이상 보고 있고요. 예, 항상 예전에는 상반기 실적이 좋았는데, 이제는 에어컨 같은 제품도 계절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LG전자가 어떻게 보면 렌탈 비즈니스든 아니면 신가전 때문에, 계절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분기 이익의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거, 저는 이 부분은 LG전자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MC 사업부가 일단은 7월 1일부터는 이제 사업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에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뭐 단기 실적도 좋지만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셨고요. LG전자 세부적으로 조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회사에서 LG전자의 매력을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프리미엄 제품이 상당히 호조를 보일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센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도 LG전자의 신가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은 내수 중심에서 수출 시장이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일러, 건조기 이런 제품들은 코비드 19 이후에 어떻게 보면 친환경 제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인지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또 LG전자가 또 최근에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식기 세척기든 아니면 로봇 청소기든 이런 쪽도 상당히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렌탈 사업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렌탈이라는 거는 보통 장기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절성이 없는 제품들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부분으로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OLED 부분이더라고요. 예. OLED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삼성이 이제 결과적으로 올레드 TV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느냐가 관건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올레드 TV가 지금까지는 니치 마켓으로서의 경쟁력은 있다고 봤는데 이게 이제 프리미엄 매스 마켓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LG 디스플레이가 설비 투자를 늘릴 거고 그러면 올레드 TV의 원가 구조가 궁극적으로는 개선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올레드 TV가 저희가 봤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를 비롯해서 소재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은 몰라도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좀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도 상당히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를 보면 저희 예상보다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장배사들은 이제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또 업황이 또 생각보다 또 우려감이 커지면 또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호실적인 장비 회사들보다는
캐파 증설 이후에 실질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내년부터 소재 회사들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소재 회사들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센터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